제 소식을 알린다거나 단체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의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특정한 SNS를 통해서 소통한 내용도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기록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는 메뉴에 아카이브 메뉴가 있어요. 메뉴를 선택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줘요. 그게 기능이 생긴 지 원래 안 됐어요. 저희도 예전에 그 기능이 없을 때 국가기록원에서 R&D 연구 영역을 내가지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그 기록을 캡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까지 했었거든요. 거의 2억인가 3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했었죠. 근데 그걸 한번 써보려고.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들께서 학생들이 이제 사용했던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사망을 했으니까 사망 신고를 내고 나서 그 계정이 유지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게다가 이제 아이디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데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캡처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국가기록원에서 만든 그 툴을 한번 이용해 봐야지 하면서 국가기록원 어렵게 프로그램을 구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며칠 동작을 시켰더니 안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페이스북도 버전이 계속 바뀌고 그 이제 API라고 하는 어떤 그쪽 페이스북 서버와 이쪽에서 이제 아카이브 하고 싶은 쪽하고 프로그램 사이에 이렇게 주고받는 뭔가 이제 정해진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대로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규약이 그 사이에 변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못했어요. 못하고 나서 이렇게 봤는데 페이스북 메뉴에 아카이브 메뉴가 생겨 있는 거 있죠. 그냥 받으면 된다. 그래서 알려줬어요. 트위터도 아카이브 메뉴가 생겼고요. 그리고 당연히 아마 그런 이용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남겼던 그 흔적을 당연히 기록을 남기고 싶겠죠. 그래서 아마 요청을 한 결과로 남게 된 것 같고요. 근데 뭐 거기 좋아요, 뭐 이렇게 댓글 남은 모든 게 다 아카이브 되지는 않고 그냥 디폴트 기본 자기가 포스팅했던 그런 내용 중심으로 아카이브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 보이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홈페이지 기록 관리하기로 갈 건데요. 지금 이제 여기 웹 아카이브.org 지금 먼저 보려고. 어떤 이상한 단체에서 수년 전부터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아카이브하고 있어요. 뭐 단체 URL 하나 좀 불러봐 주시겠어요? 일단 환경운동연합 한번 볼까? 제가 지금 그게 있는 거 확인했어요? 네, 있더라고요. 가서 본인 그 단체들 URL 치시면 요 까만 바가 그때 그 당시에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캡처해놨다는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달력에도 떠요. 이게 지금 이게 해상도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파랗게 좀 되어 있거든요. 4월 6일 날 한번 스냅샷을 떠는 거예요. 현재 그 웹페이지 전부 낙하를 한 거죠. 2002년도였어요? 좀 2002년 4월 당시에 홈페이지가 이랬군요.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여러분들 홈페이지는 대부분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가면 볼 수 있죠. 로그인해서 봐야 되는 거 말고 그건 딥웹이라고 해요. 깊이 있어가지고 로그인하지 않으면 볼 수 없으니까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이는 공개되어 있는 웹페이지들은 이렇게 로봇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크롤러라고도 부르는데 그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냥 다 방문하는 거예요. 다 방문해서 다 읽어오는 거예요.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HTML 다 읽어다가 그 구조대로 다 쌓아놓으면 저렇게 또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카이빙 작업을 이렇게 이제 외국 회사 어디선가 하고 비영리 단체인데 하고 있었고요. 되게 오래됐어요. 10년 넘었죠 아마? 10년 넘게 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그런 아카이빙 작업을 쭉 해서 오아시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뭐에 써먹을 거냐 이거는 이제 아직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고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봐도 여러분 단체도 홈페이지 리뉴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메뉴 구조를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나 또는 시민들과 이렇게 의사소통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첫 페이지에 이런 기사들을 올리곤 했었는데, 이런 사진도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다 없어지면 싹 없어지잖아요. 리뉴얼하면서 다 페이지 처분하고 새로운 페이지로 가는 거죠. 조금 이렇게 서운하기도 하고, 이것도 뭔가 좀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홈페이지는 어쨌든 게시글이 계속 추가가 되고 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카이빙하는 게 필요하지도, 그죠? 그게 모든 걸 아카이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되고, 하지만 뭔가 상징적으로 몇 개의 어떤 의미 있는 페이지든 어떤 현재 모습 같은 거 이런 거 좀 남겼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느 한순간에 스냅샷을 떠요. 현재 상태 HTML로 긁어오시는 거를 다 긁어가 이미지나 첨부 파일도 다 긁어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스냅샷을 뜨는 방식으로 이제 아카이빙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보여주는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전 세계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떠는 게 있어요. 혹시 확인하고 싶으신 단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걸 알려주니까 어떤 연구자나 단체들은 옛날 홈페이지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서 되게 애석해 하다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가서 옛날 기록을 찾아보기도 하고 듣던 사례도 있어요. 제가 이거 처음 알게 된 건 2006년도인가? 그때 2007년도였나? 그때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대통령,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대통령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별의별 물론도 엄청 올라오고,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국정에 대한 홍보하고 싶은 내용도 이제 거기다 많이 올리기도 하고, 특히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그렇게 다 올라가 있고 많이 이러는데요. 그 대통령 홈페이지는 특히 전체적으로 사실 다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기록원에 옛날 버전도 다 남겨서 다 가지고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홈페이지도 다 통으로 가 있어요. 그거는 서버 자체를 그냥 옮기면 되니까. 왜냐면 대통령이 바뀌면 서버 다시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서버째로 옮기니까 그대로 다 갈 수 있는데, 단체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옛날 홈페이지 모습도 다 어딘가 다 저장해뒀다가 볼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근데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일정 주기도 일정 티는 나요. 이렇게 좀 아카이빙을 해놓더라라고 하는 거 보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페이지는 어떻게 되는가 보시고요. 이제 홈페이지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9페이지에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를 대부분 다 갖고는 있는데, 여기 이제 메뉴에서 하나 빠진 게 그런 게 있네요. 웹서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우리는 거기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웹포스팅을 받아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블로그를 그냥 운영한다. 우리 그런 거 없다. 다 없애버렸고, 요즘 추세가 또 페이스북만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홈페이지 기능 없애고 페이스북을 운영한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용도. 되게 홈페이지는 여러 종류의 게시판을 두고 운영을 하죠. 그래서 단체 소개도 하고, 공지, 진행하는 내용, 공부와 진행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료 게시판 같은 거에서 우리 단체의 또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자유 게시판이나 네트워크 이런 운영도 하고. 그래서 이 각각의 게시판에 들어가는 본문 글과 첨부 파일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여기 게시판에는 상당히 이제 기록으로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거 업무 활용적 가치가 있는 거다, 또는 증빙적 가치가 있는 거다,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다. 뭔가 좀 구분해서 기록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게시판을 통으로 다 기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게시글마다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록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라고 한 거는, 이 게시판은 주로 첨부 파일이 없이 그냥 글을 써서 포스팅하는 곳이다. 또 어떤 경우는 본문 내용은 거의 없고 거의 첨부 파일 위주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게시판마다. 그래서 기록의 형태가 주로 첨부 파일 중심이냐, 아니면 본문의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중심이냐, 둘 다냐.
그다음에 중복 여부라고 해온 거는 대부분은 따로 이제 그 문서가 만들어져서 이미 그 단계에서 기록으로 관리하기로 결정된 건데 그거를 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게 관리될 수 있다. 우리 공유 폴더에 이미 이렇게 사업별로 구분돼서 거기 올라가 있는 보고서인데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서 또 자료 게시판 또 올려놓은 거다. 그래서 중복되는 기록인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전제를 제가 공유 폴더에 기존의 문서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전제를 둬서 그렇지 실제로는 작은 단체들은 그런 체계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마치 이제 기록관리 기록의 저장소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실에 가면 우리 기록 중요한 기록 거기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위험한 거는 기록은 안전한 곳에 잘 관리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지속 가능성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보존이 가능한 걸 봐야 되는데 홈페이지도 오래 가진 않잖아요. 되게 3, 4년 정도면 리뉴얼하고 서버 이렇게 이전하고 하면서 기록이 데이터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다가만 관리할 때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죠. 앞에 우리가 뭐 3강, 4강, 5강 쭉 할 때 기록은 되게 이제 그 어쨌든 문서로 이제 만드실 거잖아요. 아래 한글 문서라든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문서 실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록을 작성해 놓는 것도 중요하죠. 목록에다가 이 문서의 제목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걸 문서 만든 사람이 누군지 뭐 이런 식의 그걸 메타데이터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런 메타데이터를 쭉 적어서 목록을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목록 정보가 일부는 그 문서 안에도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서를 열어보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래도 중요한 정보를 밖으로 빼내놔야 천지 기록이 엄청 많이 쌓일 텐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록을 찾을 때 그 목록 정보를 이용해서 찾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찾아서 이 문서구나. 위치는 저쪽 폴더에 있구나. 아니면 이 어디 서가에 있구나. 이렇게 위치 정보까지 있어서 걔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 올릴 때 게시판에 그 메타데이터를 잘 이렇게 적어주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덜렁 첨부 파일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찾기도 참 쉽지 않고 대부분 예전에 인권운동 사랑방에 갔을 때도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로 기록을 이렇게 보관해놓은 저장소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 홈페이지 그 자료 게시판에 주로 중요한 문서들을 다 올려서 첨부해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작성자밖에 없는 거예요. 작성자 그리고 시기는 이제 짐작을 해갖고 쭉 게시글 밑으로 내려가지고 시기를 대충 유치해서 찾아보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찾기가 불편해서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잘 활용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보관 자체는 그 자료 게시판에 할 수도 있는데 활용하기는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든 기록의 목록, 총 목록 여러분 기관에서 만든 모든 문서의 목록은 따로 갖고 있어야 돼요. 엑셀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갖고 계시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게 이메일 기록이야. 그럼 그 목록 정보를 넣어주고 뭐 위치는 우리 공유 이메일 서비스 안에 이메일 시스템 안에 공유 이메일 함에 이름 어디 있어 이렇게 해주셔도 오케이. 그쪽이 안전하다면 그리고 또 어떤 문서는 보고서는 우리 홈페이지에 자료 게시판에 몇 번째 게시글에 있음. 그것도 오케이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이메일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저기 막 있으면 그 문서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메일도 뒤졌다가 홈페이지도 뒤졌다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서가도 뒤졌다가 그런 불편함을 없애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총 목록을 하나의 엑셀 파일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려면 뭐 각각의 기록이 만들어지고 보관되는 장소는 이메일일 수도 있고 홈페이지일 수도 있고 내 PC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 그 전체 목록은 공유되어 있고 거기에 수시로 기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빠짐없이 업무 담당자들이 활동가들이 거기서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체계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 명 동시에 엑셀을 열어서 막 그 업데이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제가 잘 돼서 남이 열었을 때는 안 열리게 해주고 하는 그런 최소한
그런 구조가 돼 있어야 돼서 뭐 구글 덕스를 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인데 아무튼 남이 쓴 거를 함부로 이렇게 실수로라도 지워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또 필요한 거죠. 누군가 관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중복 여부 한번 확인해 보셔서 여기 그 홈페이지 이 게시판에만 이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걔는 유일한 기록이니까 걔를 잘 기록으로서 식별을 해놓고 목록에도 관리를 하고 해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되죠. 자, 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홈페이지 내에 어떤 특정 게시판에 있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기록을 관리를 할 때의 방법, 거기다 그대로 두고 관리하는 방법 하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른 데로 안전하게 가져가야겠다. 우리 공유 폴더가 있는데 거기로 가져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따로 그것만 이제 다운받아 내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웹상에 있는 어떤 페이지를 캡처해주는 툴들이 있어요. 우리 단체에서 쓰는 방법은 이제 조테로라고 하는 툴을 써봤어요. 사실 뭐 우리 단체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쓴 건 아니었어요. 웹상에 그 당시 이제 세월호 관련된 기사나 뭐 사람들의 의견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웹페이지들 서치한 다음에 그거를 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캡처하기 위해서 조테로라고 하는 툴을 이게 오픈소스 무료 시스템이고 무료 소프트웨어거든요. 그걸 깔면 크롬에 이렇게 딱 그 메뉴가 딱 생겨요. 그래서 크롬으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페이지 간 다음에 그걸 딱 클릭하면 현재 보고 있는 그 페이지를 딱 갈무리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갈무리 할 때 그 조테로 안에 폴더 체계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럼 이제 내가 계속 분류를 하면서 페이지들을 다 갖다 넣어놓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그 내용 전체를 또 다운받아서 빼내서 다른 데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런 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툴을 이용해서 한번 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다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다. 그래서 다 버릴 거다. 근데 이 전체를 다 아카이브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것들 다른 데 있지 않은 여기에만 있는 기록들 또는 어떤 특정 페이지에 있었던 감동적인 내용들 뭐 이런 걸 좀 아카이빙 해야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별적으로 몇 개만 골라서 아카이빙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이제 세 번째 홈페이지 전체 아카이빙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가 완전히 크게 변화하거나 할 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기록건 요거 기록이야 해서 다운받는 거 말고 홈페이지가 크게 리뉴얼이 될 때 우리는 그때는 첫 번째 홈페이지 때는 이런 식으로 게시판을 운영했었지. 주로 그때는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었지. 두 번째 리뉴얼을 했을 때는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게시판을 더 만들었었지. 또는 뭐 네트워킹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많았었지. 세 번째 리뉴얼 할 때는 거기 SNS를 이렇게 또 부과시켜서 뭐 이런 걸 했었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소통하는 방식이나 단체를 운영하는 방식과 그 연계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이렇게 좀 기록해놓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죠? 그 전체 내용을 다 아카이빙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메뉴 구조라든지 룩앤필 전체적인 뭘 디자인 하실 때 색감 같은 것도 막 변화시키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CI를 새로 만들었다. 그럼 그거의 변화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큰 느낌을 통한 그 활동의 방식 그런 것들을 아카이빙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뭔가 전체적인 구조 같은 거를 아까 보신 그 아카이브.org에서 하듯이 이렇게 스냅샷으로 떠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그 웹 로봇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크롤러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 설치하고 하는 데는 약간 IT 지식이 필요합니다. 설치를 해서 우리 단체 URL, 사이트 URL 주면 거기 걸 싹 훑어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훑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오픈되어 있는 것만 일단 1차적으로 가능하고요. 이제 로그인해서 봐야 되는 거는 또 로그인을 해주면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 로봇이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캡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웹 로봇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아카이빙을 해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단체 사이트 같으면 이렇게 로봇 프로그램을 돌리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 소스가 다 있거든요. HTML 문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칩해갖고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거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아카이빙 하고 싶다 할 때는 웹 로봇을 써서 가지고 와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좀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archive.org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모르게 아카이브된 우리 단체의 옛날 홈페이지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12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환경운동연합회 찾아본 사례. 오늘은 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지금 홈페이지이기도 했고 이메일이기도 했고 아까 말로지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이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중요도를 생각해 보면 핵심 사업, 그죠? 핵심 사업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라든가 그런 문건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신경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특히 이제 역사 기록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홈페이지의 모습 이런 것들도 나중에 10년대가 되면 되게 아마 아쉬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조금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신 게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아카이빙은 그 혼자서 하기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단체 차원에서 좀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 IT 쪽 분들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각자 결정 다 이메일을 쓰기 때문에 활동과 전체적으로 뭔가에 통일되어 좀 정해서 그렇게 이메일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한 거고 혹시 더 궁금한 거나 우리 단체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혹시 공유하실 내용 있으세요? 그 페이스북에서 아카이브 하는 거 어디서 하는지 알려주세요.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 메뉴에 메뉴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제가 그때 그거 자료 이렇게 매뉴얼처럼 만들어서 그냥 메뉴인 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만들어서 보내드렸었거든요. 안대선 선생님이 만든 그 자료 선생님도 갖고 있어요? 아니 그거 저기 우리 뭘로 나가고 있죠? 밴드에다 다 올려드릴게요. 네. 메뉴로 이렇게 그 페이스북 메뉴 이렇게 상단으로 돼 있는 것 들어가 보시면 밑에 아카이브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냥 실행만 하시면 돼요. 근데 보이는 모습 그대로 아카이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나 이런 것도 다 별도 파일로 떨어지고 하긴 하는데 보이는 모습 그대로는 안 돼요.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내용 정도로 다룰 건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부분 이렇게 관리하면 될까 하는 상상은 됐지만 이거를 가서 단체에서 이게 실행을 하려면 일단은 힘이 필요해요. 파워가 있어야 되고 조직을 동원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조직 차원에서 뭔가 이거 기록 관리를 좀 우리 잘해볼까요? 이렇게 하려면 내부 규정에 이걸 담아 넣고 활동가들한테 계속 주시시키고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에 만약에 문서 관리나 기록 관리를 앞으로 좀 잘해봅시다 라고 하려면 규정에 어떤 내용들을 넣으면 좋을까 하는 걸 지금 한번 안에 짜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기로 하고요. 참여연대는 그런 게 다 돼 있잖아요. 샘플을 좀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환경운동연합 거는 있는데 참여연대 거는 없죠. 물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는 1년에 2번씩 교육을 하는데요. 안 들어오고요.
근데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셔도 아니,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아예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부서가 있어요. 특정 네, 그래서 특정 부서가 있어요. 걔네만 잘하면 돼. 남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웬만큼은 다 해요. 그렇죠. 네, 다 하죠. 근데 걔네만 사람이 평화주택이라고 문제예요? 부서가 네. 문제예요? 부서가 문제예요. 거기는 그 전통적으로 문제야. 그 부서는 평화국제팀은 네, 그래가지고 평화국제. 네. 걔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야.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러니까 작년에 백서를 쓸 때도 사실은 걔네 그러니까 그 평화국제 팀만 연구 보관 자료에 자기네 폴더에 한 7년치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요? 7년치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야. 그래서 7년치인가 5년치인가가 없었어요. 자료가. 그래서 이제 서로 탓하는 거죠. 그 전임 팀장의 잘못이다. 아니다. 그 전임 팀장의 잘못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태우 사무처장의 잘못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됐는데, 네. 근데 어쨌든 예, 이게 이제 뭐랄까 업무가 좀 바쁜 거는 다들 마찬가지인데 트레이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의지가 있어서 그걸 빨리 해라라고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선임 간사가 또 독려를 시작하고 자기 먼저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바쁘니까 조금만 더 있다 하자. 조금만 더 조금 죄송해요를 걔는 거의 석고대제 분위기예요 지금. 근데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7월 달인가 상반기 교육 연구 보관 자료 교육을 다시 했거든요. 네. 상반기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7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언제까지 해라 하고서는 다시 교육을 했어요. 아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걔네가 문제예요. 다른 부서들은 예, 웬만큼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들어서 연구보관 자료, 그러니까 파일명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켜가지고 바로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특히나 이제 신입간사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이제 팀장들이나 선임들이 그건 바로 연구보관 자료로 올려라 라고 지시를 내리면 신입간사들은 바로바로 해요. 근데 평화집팀이 신입간사도 그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예.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자료를 얻으려면 그 마지막 첫 자료 2000 몇 년도 그 자료부터 빨리 올려야 되지 않아요? 가 나오고 막 서로 미루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른 부서 간사들은 예, 많이 트레이닝 됐어요. 저는 최근 그 몇 년간 단체 활동 공유할 때 되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저희 단체 말고 외부 단체에서 하는 활동 같은 것들을 공유할 때 웹자보들은 굉장히 많이 다른 곳에 보내주는데 정작 그 단체 사이트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대 단체 활동을 할 때는 그 연대 단체 사이트들에 다 있을 것만 같은데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큰 단체들이 하는 경우에는 있는데 작은 단체에서 뭐 아무튼 아주 대표적인 데들 말고는 그러니까 외부의 메일이나 사이트에 웹자보를 하라고 보내주는데 원본을 붙이려고 어디에 산다라고 주소를 찾아보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타겟 마케팅을 해서 뭐 그 단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페북은 자기 계정이 있어야만 다른 내용들을 볼 수 있잖아요. 페이지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페북으로만 정보를 올리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작은 단체는 블로그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카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도 그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르고 비공개로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다가 우리 이런 행사를 합니다라고 홍보를 해서 그 홍보를 따라가서 보면 비회원은 읽을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연락해서 풀어달라고 해도 되게 불편하고 근데 요즘 추세가 되게 많이 그렇긴 해요. 오히려 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볼 수 있는데 그걸 게시한 단체에 가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기록으로 캡처한 그 기록들은 다 무조건 공개는 아니잖아요. 아까 업무 공개 전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든 문서가 다 공개가 아니니까 공개할 것과 아닌 걸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대부분은
또 단체들도 프로젝트 진행 중일 때는 그 다 내부에서만 보다가 이제 완료가 되고 내용적으로 이제 뭐 오픈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오픈하시는 거고 그 안에서도 이제 NGO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으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는 법에 따라서 잘 해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의외로 많죠. 공개를 할 때도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그래서 그 중요한 기록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접근 통제예요. 그래서 이제 문서를 대부분은 NGO가 하는 활동들은 뭐 공익성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빨리빨리 이제 제공해주는 걸 대부분 목표로 하긴 하지만 특정한 사안들은 또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를 잘 해서 내부적으로 일이 잘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근데 NGO 단체는 뭐 그걸 시스템으로 통제한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잘 관리하면 되는 그런 수준들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공개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기록 목록으로 올려서 관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각 단체들이 그렇게 기록관리 꼼꼼하게 되면 당연히 처음에 그 문서를 만든 것도 당연히 있어요. 옳고 이렇게 공개로 돼 있으면 타 단체들이 연대하는 단체들이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으면 좋으려나 그게 이제 없기도 하다라는 그런 불편함을 얘기를 하신 건데 연대를 하게 될 때 그죠? 연대를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거 아니고 좀 길게 하는 연대들은 따로 또 소통하는 어떤 채널을 또 따로 만드시지 않나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자료를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월호 무슨 공동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주관 단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각각의 단체에 맞는 자료를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냥 공동 웹자보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단체에 속하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접할 채널이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텔레그램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해진 어떤 채널에만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각 단체 기록 관리를 일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단체 간에 협력을 하면서 이제 서로 공유해야 될 정보에 대한 관리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규정을 그래도 좀 이렇게 만들고 그 규정을 근거로 하여 활동가들에게 주기를 교육하고 어쨌든 교육을 하니 훨씬 나아지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강조하고 시험도 보여주고 때로는 지도 감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누구를 기록관리 책임자로 정할 거냐예요. 정해놔야 되거든요. 정해놔야 그 사람이 이제 이 단체 안에서 다른 일도 하지만 기록관리를 내가 촉대를 메고 해야 되는구나 해서 열심히 그 일을 뭐 자기 활동 내역의 한 30~40%만 해줘도 그렇죠? 30~40% 정도만이라도 기록물 관리하는데 할애를 해줘도 안 하는 것도 훨씬 나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필요한 규정이나 룰 같은 거를 더 자세하게 만드는데 아까 보면 이메일 사용하는 패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 맞는 형태를 찾으셔야 되고 총 목록도 엑셀로 할 건지 액세스 프로그램으로 짜서 공유를 할 건지 또 다른 어떤 기록관리 시스템을 오픈소스라도 도입을 해서 쓸 건지 이런 의사결정 그리고 추진하는 일을 좀 해줘야 되죠. 규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 국제 얘기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는 그렇게 기록관리를 하면 이거를 어디다 써먹어야죠. 그래서 업무에 활용하는 건 알겠잖아요. 내 후배가 또는 인수인계 했을 때 또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할 때 관련된 기록을 참조한다는 건 뭐 하지 말려도 할 건데 그 밖에 특히 역사 기록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측면으로는 아니면 또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만약에 잘 축적이 돼서 관리가 된다면 그리고 목록도 있고 필요한 걸 잘 찾아서 쓸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활동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상상해보기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봤더니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회원 프로그램도 좀 다양해질 것 같고 백서만으로 보면 되게 편해질 것 같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유용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죠? 좀 더 우리 단체 내 기록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 어떻게든 좀 잘 정상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참여연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육훈련이 되면 그냥 그때 하면 크게 부하가 안 걸려요. 기록 관리가. 근데 그때 안 하는 게 쌓여버리면 이제 이게 정말 치명적인 거죠. 후가 잘 안 되는 그런 영역이 기록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몸에 밴 습관처럼 기록 관리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또 같이 나눌 얘기 없을까요? 없으세요? 그럼 오늘은 좀 일찍 끝날까요? 뭐 일찍도 아니긴 하지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꼭 와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날은 파티 같은 거 해요? 할까요? 여기서 뭐 먹어도 돼요? 네. 그래요? 한번 확인 좀 해봐주세요. 맛있는 거라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